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잇따른 코스피의 역대 최고가 행진 속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에 옆 동네인 금융시장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9월로 예정된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의 인가 여부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대주주 적격성 발언에 긴장하는 모습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자매지인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초대형 투자은행 IB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초대형 IB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네네. 초대형 IB는 한국에도 골드만삭스 같은 또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네네. 자기 자본의 이제 증권사 4조 원이 넘는 증권사의 경우 자기 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 발행을 통해서요. 증권사의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증권사는 그 자금을 기업금융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네. 네. 증권사가 이렇게 단기 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증권사한테 또 이런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더 좋은 점도 있고요. 투자자 네네. 입장에서는 그 발행원보다 높은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증권사나 투자자 모두한테 다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좀 더 크고 투자에 좀 더 이 역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은행 대출 중심이던 이 금융시장, 기업 금융시장에도 좀 새로운 체제들이 좀 갖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간 은행들은 보통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에게만 대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은행 대출에서 좀 소외가 됐던 중소기업이나 채권 등급이 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네네. 이런 기업들도 증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네. 네. 매년 기업 대출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걸로 70조 원이요? 네, 70조 원에 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5개 증권사가 자기 자본 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약 40조 원 되니까 네네.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기업 대출 시장에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40조 원을 바탕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기업 투자나 해외 그런 부동산 딜 같은 그런 것도 한층 더 이제 활발해지겠죠.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이제 8조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증권사의 예탁금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 계좌 업무도 허용이 돼서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은행 예금에 맡겼던 고객들이 이제 높은 수익률을 따라서 이제 대거 계좌를 이동할 수 있어서 네.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겠군요. 금융권의 이제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 금융가에서 이렇게 초대형 IB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좋은 건 많으니까. 수익성 때문이고요. 네네. 증권사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7조 원 증권사의 경우 네. 2배 정도 이제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14조 원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데요. 만약 14조 원을 가지고 2% 운용 수익만 거둬도 2,8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죠. 이게 이자 수익만 2,800억 원이죠. 2,800억 원이 가능합니다. 어우, 굉장하네요. 네. 또 자금 수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화되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초대형 IB를 신청한 5개 증권사의 주요 그 자금 조달 그 창구를 보면은 네네. RP하고 ELS가 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예.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ELS 주가 연계 증권은 둘 다 운용상에 좀 제약이 뒤따르는 게 부담입니다. 네네. 먼저 RP는 주로 저희가 이제 CMA로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즉시 이게 환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만기가 1일짜리 불과한 초단기죠. 초단기 자금 조달 창구에 가깝고요. ELS는 만기 3년으로 조금 좀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중간에 이제 중도 상환을 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달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죠. 하지만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별다른 중도 상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군요. 네. 초대형 IB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사 말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앞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행어음은
소위 이제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금리가 은행 예금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행 어음의 금리는 대략 증권사들의 그런 설문조사를 봤을 때 1% 중후반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것은 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인 1% 초중반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초대형 IB 입장에서는 이 발행 어음을 통한 이 자금 조달이 부채 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하고는 상관없이 운용 수익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자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이 부분이 금리를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증권사들이 그 초대형 작년에 그 정부가 초대형 IB 그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원도 충원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러고 있죠. 네, 먼저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투자은행 추진단을 꾸렸고요. 네, 업계에서 또 가장 많은 그런 자산관리 지점을 갖고 있고 또 예전부터 그 투자와 그런 거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앞세우고 있어서 네, 앞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하고도 협력해서 신성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현주 회장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조도 했고 투자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미래에셋 대우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NH투자증권도 전략투자운영부를 신설했고요. 현재 인원이 7명인데 10명까지 충원을 해서 좀 더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도 농협금융지주라는 뒤에 든든한 거대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IB는 원래 NH투자증권이 지금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에서도 NH투자증권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를 성사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KB증권도 현대증권을 통합해서 물집을 불린 이후부터 그 모기업이죠. KB금융지주의 그런 은행, 보험, 뭐 카드도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현재 10명 정도로 초대형 IB 전담팀을 꾸렸고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종합금융투자팀을 신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우 내로라는 우리 증권사들 5곳이 지금 인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전부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모두 지금 그 신청사 전부 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받고 혹은 뭐 대주주 적격성에 지금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심사를 통과할지는 좀 미지수고요. 당초에는 원래는 그 정부의 취지대로 전부 다 통과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엊그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한 뒤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들은 전부 다 대주주 적격성 사안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제재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많이 들여다 볼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표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요것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 7일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당국에서는 3개월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